세상은 좁습니다. 이제는 동유럽 출신 여성들도 한국을 제2의 고향으로 삼을 수 있겠다면서 한국을 친근한 나라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한국이 일구어 놓은 선진국 인프라에 높은 교육 수준의 동유럽 여성들이 들어오게 되면 한국 입장에서 인구 부족 문제를 일부 해결할 수도 있고 우리 사회가 더 오래 지속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며 한국행을 강력하게 추천하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저는 우크라이나에서 태어나고 자랐고 지금도 이 땅에서 기자로 일하고 있는 타냐라고 합니다. 전쟁이 시작된 이후 삶은 완전히 바뀌었지만 펜을 내려놓을 순 없었어요. 기자로 활동하지 않았다면 아마 총을 들고 전쟁터로 나갔을지도 모르겠네요. 우크라이나에는 여군들도 많이 있고 다들 애국심이 강해요. 전쟁은 많은 걸 파괴했지만 오히려 저는 이 혼란 속에서 더 많은 이야기를 만나게 되었고 그걸 정리하고 기록하는 일이 저에게는 살아있다는 증거처럼 느껴졌어요. 우리는 지금도 선전하고 있어요. 믿기 힘들 만큼 어려운 상황에서 기적처럼 버티고 있죠. 그 배경에는 분명한 사실이 있어요. 한국을 포함한 수많은 우방국들이 우리를 외면하지 않고 도와주고 있다는 거예요. 수많은 우방국들이 보내준 군수물자, 의약품, 그리고 인도적 지원 덕분에 우리는 여전히 저항할 수 있어요. 그 고마움은 이 글을 시작하는 순간까지도 마음속 깊이 감사드리는 마음이 닿았으면 할 정도로 진심입니다. 하지만 또 다른 현실도 있어요. 우크라이나를 떠나는 사람들이 날마다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이와 함께 국경을 넘는 어머니들, 부모님을 남기고 다른 나라로 떠나는 젊은이들, 남편을 잃고 좌절감에 차라리 이 나라를 떠나자고 다짐해서 해외로 떠나는 사람들 말이죠. 그 수는 통계로 잡히기 어려울 만큼 아주 빠르게 불어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애국자가 아니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저 역시나 기회가 된다면 우리 가족들도 해외로 보내고 싶고 그게 현실적인 판단이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일정 기간 머물 수 있는 비자 협정에 대한 논의가 여러 우호국들 사이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요. 폴란드, 독일, 체코는 이미 많은 인원을 받아들이고 있고 한국 역시 그 대열에 합류할 가능성이 있다고 들었어요. 물론 지금은 한국의 정치적인 사정 때문에 한국은 논의에서 일시적으로 보류된 상태예요. 한국을 제외한 수많은 나라들의 외교장관급들이 이미 회의를 했고 많은 좋은 결과가 있었어요. 한국에게도 공식적인 제안을 한 것으로 아는데 당연히 지금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어요. 선진국인 한국이 사실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수용할 의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시국이 시국인지라 우리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요. 하지만 한국이 국제사회로 돌아와 적극적인 모습으로 돌아오는 데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으리라 생각해요. 한국 정부는 결국 방향을 정할 거고 그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도 새로운 삶의 가능성을 함께 설계할 수 있으리라 믿어요. 그래서 이 글을 써봅니다. 곧 일어날 한국의 변화와 한국이 열어주는 국경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할 때라고 말이에요. 기자로서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더 넓은 시야로 세상을 보고 있는 입장에서 어디로 향해야 할지 고민하는 우리 국민들에게 한국이라는 나라를 조심스럽게 하지만 진심으로 추천하고 싶어요. 전쟁이 시작되고부터 수많은 사람들의 고백을 기록해왔고 그러다 보면 눈에 보이는 것 넘어가 보이기 시작해요. 단순한 통계나 숫자 속에서 정작 중요한 건 살아남은 다음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국경을 넘는 순간 이 모든 게 끝났고 해방감을 느끼죠. 하지만 실제로는 그때부터 진짜 생존이 시작돼요. 포탄을 피했다고 끝이 아니에요. 바로 다음 문제는 이제 어디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예요. 고맙게도 폴란드나 체코 같은 이웃 국가들이 우리를 따뜻하게 맞아줬어요. 피난민을 위한 숙소를 제공하고 의료, 교육, 행정적 지원까지 마련해주려 애썼어요. 그 진심은 분명히 느껴졌고 우리는 그 호의에 감사하고 있어요. 하지만 저는 기자로서 그리고 실제 수많은 사례를 가까이서 본 사람으로서 솔직히 말하고 싶어요. 그 나라들에 간다고 해서 삶이 바로 회복되는 건 아니라는 걸요. 정확히 말하자면 그곳은 위협에서 벗어나는 곳이지 미래를 설계하는 곳은 아니죠. 일자리를 구할 수 있어도 대부분은 저임금의 불안정한 직종이고 언어 장벽은 두텁고 사회에 정착하기 위한 기반은 느리게 움직여요. 결국 대부분의 피난민들이 생계 유지조차 버거운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심지어 그 나라에 가면 일부 적대적인 시선을 받게 되어 있어요. 지리적으로 러시아와 다들 가까운 나라고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보호해줬다가 괜히 러시아의 눈밖에 나는 게 아니냐는 그런 시선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제가 제안한 한국은 완전히 다릅니다. 단순한 피난처가 아니라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나라예요. 이건 제가 수많은 인터뷰를 통해 직접 들은 이야기들이에요. 이미 한국에서 일하고 있는 우크라이나인들, 그 가족과 소통하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한국을 오랫동안 관찰해온 국제기구 관계자들까지 입을 모아 말해요. 한국은 이방인에게도 새로운 기회를 주는 나라라고요. 물론 한국은 지리적으로 가까운 나라는 아니에요.
하지만 마음의 거리로 보면 그 어떤 유럽 국가보다도 훨씬 더 열린 공간이에요. 한국은 더 이상 닫힌 나라가 아니고 무엇보다 능력을 가진 외부인을 환영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한국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단지 살기 위해 도망치는 게 아니라 살아가면서 다시 꿈꿀 수 있는 나라, 그게 우리에게 필요하고 그게 바로 한국이니까요. 물론 이유를 더 설명을 드려야겠죠. 최근 몇 년 사이 우크라이나를 포함한 동유럽에서 한국과 국제 결혼을 하는 비율이 매년 30% 이상씩 증가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건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서로에 대한 거리감이 줄어들고 있다는 증거라고 생각해요. 실제로 주변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접해요. K-드라마나 K-팝이 단지 유행을 넘어서 하나의 생활문화로 받아들여지고 있고, 언어를 배우고 음식을 따라 만들고 직접 한국에 가서 살아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어요. 한국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까운 나라가 됐어요. 예전에는 아시아라는 공간이 낯설고 멀게만 느껴졌던 게 사실이에요.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젊은 세대일수록 한국을 단지 이국적인 공간이 아니라 살 수 있는 실제 공간으로 인식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그 감각이 단지 유행에 의한 감정이 아니라 깊은 공감이라는 믿음 아래서 생겨난 흐름이라고 느껴요.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다정하고 성실하고 배움에 대한 의지가 강해요. 전통적으로 교육 수준이 높고 무엇보다 가족과 공동체를 중시하는 정서가 있어요. 그런데 그건 한국과 정말 비슷해요. 그래서 한국 사회는 우리가 정착하기에 언어를 제외하면 그리 낯설지 않은 구조를 갖고 있다고요. 가족 중심의 문화, 예의와 존중을 중시하는 분위기,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인데 자립을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관. 이건 우리가 이미 가진 것들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사실 저는 한국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어요. 한국에 대해 많은 자료를 읽고 연구하고 관찰해왔어요. 그리고 그 관심은 단지 문화나 경제에만 머물지 않았죠. 한국이 안고 있는 내부적인 고민들, 특히 눈에 보이지 않는 구조적 위기들에 더 관심이 갔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명확하고 또 해결이 시급해 보였던 건 단연 인구 문제였습니다. 한국은 지금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늙어가고 있어요. 출생률은 OECD 국가 중 최하위고 결혼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젊은 세대가 점점 늘고 있죠. 물론 아이를 낳지 않는 이유는 단순하지 않겠지만 확실히 우크라이나와는 또 다른 양상의 어려움이었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일할 수 있는 연령층이 급속히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한국은 지금 이 순간에도 선진국으로서 끊임없이 성장하고 있어요. 그 성장은 단지 눈에 보이는 경제 지표가 아니라 기술력, 국제적 입지, 문화적 파급력 모두를 포함하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수많은 보고서들이 말해요. 적어도 2040년까지는 한국의 성장이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하지만 그 다음에도 성장을 하고 싶거든 한국이 해결해야 할 숙제가 있다는 전제가 있어요. 바로 지속 가능한 인구와 노동력이 함께 간다는 조건이죠. 그 조건이 무너지면 2040년 이후부터는 천천히 내리막을 탈 수도 있다는 보고서들이 나오고 있죠. 물론 기술 혁신이나 AI의 실생활 도입 등 기술 강국인 한국이 인구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도 당연히 존재한다고 말하지만 그건 아직 개발되지 않은 기술이 나온다는 전제하죠. 그러니까 지금의 상황만 놓고 보면 이런 예측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부분은 한국 사회 내부에서도 이미 공공연히 언급되고 있어요. 저는 그런 한국의 구조를 보며 문득 생각했어요. 우리가 그 해답의 일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고요. 우크라이나는 오랜 시간 높은 교육 수준을 유지해온 나라예요. 전쟁이 시작되기 전까지 우리는 수학, 물리, IT, 의학 분야에서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인재들을 꾸준히 배출해왔어요. 또한 예술과 인문학, 농업과 건축 분야에서도 뿌리가 깊고 실력이 탄탄한 사람들이 많아요. 즉, 우리는 단순히 도움을 받아야 하는 나라가 아니라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말이죠. 그리고 중요한 건 한국 사회가 높은 교육 수준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건 외국인 유입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단순히 숫자를 채우는 게 아니라 한국과 가치 수준이 맞는 사람들, 기존 시스템에 자연스럽게 적응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선호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들일 수 있어요. 무엇보다 우리는 단지 일자리를 찾기 위해 떠나는 게 아니라 삶 전체를 다시 세우기 위해 움직이는 사람들이니까요. 책임감이 있고 배울 준비가 되어 있고 지역에 뿌리 내리고자 하는 의지가 강한 사람들이에요. 그건 단순히 구조에 얹혀 살아가는 수용자가 아니라 그 사회를 함께 떠받치는 구성원이 될 수 있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그렇게 정착하게 된다면 그게 꼭 서울일 필요는 없어요. 우리는 조용한 시골 마을에서도 살아갈 수 있어요. 우크라이나에서는 도시에 살지 않아도 된다는 마인드가 아주 충분하죠. 아마 한국의 지방도시나 시골로 간다고 하더라도 우크라이나보다 인프라가 좋으니까 불평할 이유도 사실 없죠. 지금 현재 한국에서는 빈집이 많아지고 사람이 사라지는 한국의 작은 마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앞으로 그 속도는 더 빨라질 거예요. 그곳에 우리가 살게 된다면
그건 서로에게 필요한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일일 거예요. 그리고 또 있습니다. 한국인들도 우리를 환영해줄 수 있는 정말 핵심적인 이유 말이죠. 지금 한국에선 사람이 떠난 시골 마을과 빈집의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게 분명한 상황. 특히 베이비부머 세대의 부모들이 살던 집들, 그분들이 세상을 떠나고 남겨진 수많은 가옥들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채 비워진 채로 방치되고 있는 거죠. 이건 단지 집이 비었다는 문제가 아니에요. 시간이 멈춘 듯한 그 공간 안에는 경제 활동도 멈춰 있고 학교도 폐교 위기에 몰리고 상점과 마을회관 모든 게 멈춰 있어요. 그리고 한국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책적인 접근을 시작했어요. 지금 논의 중인 방안 중 하나는 장기 방치된 빈집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에요. 그 집을 계속 가지고만 있으면 부담이 생기도록 만들겠다는 거죠. 결국 집주인들은 그 집을 싸게라도 처분하는 것이 훨씬 유리한 상황에 놓이게 될 거예요. 아니면 철거를 하던지요. 그런 구조라면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틈도 분명히 있어요. 정부나 지자체가 중개하고 적극적으로 외국인 정착을 지원한다면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그 집들을 저렴하게 인수해서 거주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빈집은 사람이 살게 되고 살림이 시작되면 전기가 들어오고 아이들이 생기면 학교가 유지되고 동네 마트가 다시 문을 열게 돼요. 우리가 들어가는 건 단지 한 채의 집이 아니라 지역 전체를 다시 살아 움직이게 만드는 작은 불씨일지도 몰라요.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단순한 피난민이나 체류자가 아니라 한국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도시의 고층 아파트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우리는 오히려 조용한 시골, 마당이 있고 마을 사람들이 인사하며 지나는 그런 일상 속에서 더 쉽게 뿌리내릴 수 있어요. 무엇보다도 한국은 이미 완성된 선진국 인프라를 갖춘 나라예요. 병원, 통신, 교통, 행정, 그리고 교육까지 우리는 그런 기반 위에서 더 안정적으로, 더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이런 구조와 우리의 필요는 서로 너무나 잘 맞아떨어지는 거라는 생각입니다. 빈집 문제를 안고 있는 한국, 안전하고 안정적인 삶을 찾고 있는 우리, 서로가 서로에게 꼭 필요한 퍼즐 조각처럼 맞춰질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한국을 말할 때 그저 이상적인 환상만 이야기하고 싶진 않아요. 사실 예전에 한국은 외국인에게 그렇게 열려있는 나라는 아니었어요. 폐쇄적이라는 말까지는 조심스럽지만 확실히 타인에 대한 경계심이 강한 사회였던 건 분명했어요. 예전 기사들을 보면 한국에서 외국인이 차별을 당했다거나 문화적 갈등을 겪었다는 이야기들도 심심치 않게 나왔어요. 낯선 존재에 대한 조심스러운 시선, 그건 한국의 빠른 근대화 속도와 단일 민족 중심의 역사 때문에 어쩌면 자연스럽게 형성된 성향이었는지도 모르죠. 하지만 그건 과거 이야기예요. 지금의 한국은 정말 눈에 띄게 변하고 있어요. 불과 10년 사이에 그 변화의 속도는 상상 이상이에요. 지금 한국 사회는 더 이상 외국인을 낯선 존재로만 보지 않아요. 같이 살아가는 이웃으로 인식하는 사회로 바뀌고 있는 중이죠. 서울만 해도 지하철 안에서 다양한 언어가 들리는 게 익숙해졌고 지방 소도시에서도 다문화 가정을 쉽게 볼 수 있어요. 학교에선 다문화 교육이 일상이 되었고 심지어 방송에서도 외국인을 중심으로 한 프로그램들이 당연하다는 듯 방송되고 있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한국은 인종 문제로 시끄럽지 않은 나라입니다. 서구권에서 흔히 뉴스가 되는 인종차별, 혐오 범죄 같은 이슈는 한국에선 거의 찾아보기 힘들어요. 물론 모든 나라가 그렇듯 일부 개인의 편견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이 사회적 갈등으로 번지는 일은 극히 드물죠. 저는 그게 참 인상 깊었어요. 이토록 빠르게 글로벌화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한국은 그 변화 속에서 극단적 충돌 없이 조용히 단단하게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중요한 건 한국인들은 변화를 무척 빠르게 흡수하는 국민이라는 거예요. 교육 수준이 높아서 그런 유치한 차별 행위를 하지 않는 것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 한국인들이 한 번만이라도 열린 마음을 갖게 되면 그걸 행동으로 실천하는 데 주저함이 없어요. 한국 사회는 이제 우리 같은 사람들을 그저 머무는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로 보고 있다는 것. 그게 중요합니다. 이 모든 생각은 이상주의자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가 직접 보고 듣고 기록하고 고민한 시간들 위에 쌓인 현실적인 판단이자 조심스러운 결론이에요. 우리는 지금 국가의 존립이 위협받는 전쟁 속에 살고 있어요. 하루하루가 불확실하고 다음 계절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죠. 솔직히 미국이 우리를 도와줄 것 같지도 않죠. 그래서 우리는 더 좌절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걸 잃어버리고 살아갈 수는 없어요. 우리는 다시 시작해야 하고 다시 일어서야 해요. 그리고 그 길의 한복판에 한국이 있다고 믿어요. 한국에서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누고 한국이 부족한 부분의 빈자리를 우리가 채우고 서로의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다면 그건 진정한 의미의 새로운 시작이 아닐까요? 저는 기자로서 이 글을 쓰고 있지만 동시에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그리고 전쟁의 시대를 통과하고 있는 동유럽 여성으로서 이 글을 마무리하고 있어요.
우리는 한국으로 가야 해요. 누군가는 먼 나라라고 말할 수 있겠죠. 문화가 다르다고, 언어가 어렵다고 말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확신해요. 그 모든 다름은 극복할 수 있고 그 안에 공통점은 반드시 발견된다는 걸요. 우리는 약자가 아닙니다. 도움만 받으러 가는 존재도 아니에요. 우리는 한국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 한국 사회에 꼭 필요한 퍼즐 한 조각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말하고 싶어요. 이 글을 읽는 모든 우크라이나 사람들에게, 그리고 이 전쟁의 상처 속에서 삶의 방향을 잃고 방황하는 누군가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한국으로 갑시다. 그곳에서 다시 살아갑시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지금 화면에 나오는 영상을 아직 시청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시청해보세요. 재미있는 다음 사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